이사업계에도 중고차 부동산 시장처럼 허위 매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업체를 찾고 계신다면 호갱 당할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사는 크게 업체 문의, 방문 견적, 업체 선택, 계약, 그리고 이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돼요. 별거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계약이 끝나고 이사 당일날 되면 갑자기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상담받았던 타 업체들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는 거예요. 마치 중고차의 허위 매물과도 같은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냐? 소비자가 이사 당일날 새로운 업체를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그날 이사를 끝마치지 못한다면 부동산 계약 등의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런 비양심적인 이사업체들은 보통 수익성만 바라보고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서비스의 퀄리티는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저질 업체들에게 호갱당하지 않도록 업체가 견적을 책정하는 방법부터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붙이는 수법, 그리고 우리가 추가 요금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 견적 직원이 이사 비용을 책정하는 5가지 기준부터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력과 차량입니다. 포장이사에 필요한 인력은 짐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남성 작업자와 짐을 정리하는 여성 작업자로 나뉘고, 인건비는 통산적으로 작업자의 성별에 따라 이 정도 발생해요. 그리고 화물 차량의 경우 1톤, 2.5톤, 5톤 차량이 투입되는데 부피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은 이 정도가 통산적입니다.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추가되고요. 혹여라도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작업 시간이 오버된다면 작업자들의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평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단, 이삿짐의 양, 작업 난이도, 이동거리, 작업 시간 등에 따라서 인력과 차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운반 방식입니다. 이사업체가 짐을 운반하는 방식은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가장 선호되는 방식은 사다리차인데요. 그 이유는 작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파손율도 적기 때문입니다. 단 사다리차는 고층 작업으로 갈수록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돼요. 예를 들어 25층에서 25층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5층 이하까지는 사다리차가, 그 이상부터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엘리베이터 작업이 선호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사다리차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혹여나 다른 세대와 이사 날짜가 겹치면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하지 못해서 이사 날짜 자체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될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15층 이하의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고층 이사를 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사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사다리차 작업을 추천드리고요. 고층 이사를 하는데 짐량이 많지 않고 엘리베이터 용량도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작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작업의 경우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다리차와 엘리베이터 작업 모두 불가능할 때만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특수 물품의 유무입니다. 붙박이장, 에어컨 실외기처럼 해체와 조립이 필요한 물품이나 80인치 TV, 피아노, 돌침대처럼 초고가 혹은 무거운 물품들의 경우 이사에 필요한 작업 시간과 난이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개당 5에서 3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단, 업체마다 추가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견적을 꼭 최대한 많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 날짜입니다. 이사 수요는 주, 월, 연 단위로 발생하는 특수 상황들과 손 없는 날에 의해서 몰리게 되는데요. 그런 날에는 보통 업체들이 가격을 10에서 20%가량 높이게 되는데, 만약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이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날이라면 2배까지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요청하게 된다면 업체가 비용을 비싸게 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객 입장에선 업체를 급하게 구하려다 보니 가격이 비싸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업체도 짧은 시간에 인력과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이사의 수요가 몰리는 날은 최대한 피하고 최소 한두 달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문 견적을 마치셨다면 업체들이 견적서를 보내줄 겁니다. 이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견적을 저렴하게 보낸 업체들 중에서는 대충 구두 계약을 하고 넘어가려는 업체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과 계약을 한다면 이사 당일날 추가 요금 폭탄에 시달리게 되거나 심할 경우 계약 무단 파기를 당하고도 그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문 견적을 마치고 직원이 집을 나서기 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까지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 될 수 있어요. 자, 모든 호갱 수법들을 방어할 수 있는 무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사 화물 표준 계약 제4조를 적용한 표준 계약서 양식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인수일과 인도일, 그리고 발송지와 배송지입니다. 인수 인도일을 제대로 기재해 놓으면 이사 당일날 업체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발송 배송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면 이사 당일날 목적지가 먼 곳인지 몰랐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이사 화물 주요 내역인 이삿짐 중 단위를 셀 수 있는 큰 짐들을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옮기는 물건의 이름은 물론이고 수량까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사 과정에서 특정 물품이 분실된 경우 그 물품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음을 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서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의 가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건의 이름만 넣고 수량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이 물건들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다음으로 인력과 차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송 차량에는 화물 차량과 사다리 차에 대한 용량 대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 당일날 업체 측이 차량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무턱대고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거나 원래 계약됐던 차량을 그보다 낮은 톤수의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인원에는 기본적으로 남성 작업자와 여성 작업자를 구분해서 기재해 주세요. 이러면 이사 당일날 계약했던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이 온다거나 갑자기 인력이 추가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연령대가 70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작업 시간이 늘어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부분까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작업자 기준에 70세 이하라는 것도 포함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운송상의 주의사항 및 특별 요청사항을 적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추후 분쟁이 생길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추가 요금을 방지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훼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사 비용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각 항목에 따라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정보고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약금은 운임 합계액의 10%를 넘기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업체가 있다면 10%로 수정해 달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를 할 때 알고 있으면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꿀팁 몇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당일날 고객의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합계액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추가 요금을 청구해 온다면 괜히 눈치 볼 필요 없이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업체가 이사 당일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면 그건 정당한 추가 요금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 당일날 도배, 장판, 청소를 하느라 이사 업체가 도착하고 나서 대기 시간이 생긴 경우 방문 견적 시 보여줬던 짐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이 있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정당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서로 원만하게 비용을 조정한 뒤 기분 좋게 지불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체와 계약한 후 이사 하루 전이나 당일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계약을 파기하게 됐을 때 이사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기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계약 파기 통지일에 따라서 계약금의 최대 2배까지만 배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운임 내역 합계액이 100만 원이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10만 원이었다면 최대 20만 원까지 배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업체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 파기 통지일에 따라서 계약금의 최대 10배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법적 상한선 내에서만 배상을 해주시고 만약 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법적 상한선 내에서 손해배상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장이사를 할 때 호갱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고객이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뭐니 해도 이사 만족도는 업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믿을 만한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땐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100% 보장 가능합니다. 게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가능한 보장 이사도 있습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추가로 이사를 준비하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가만히 두면 손해보는 지원금들 아정당에서 전부 챙겨 가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게다가 1833-3504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설치 당일 최대 현금을 입금해 드리는데요.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 드리니 걱정 마세요. 여기에 카드도 혜택 좋은 카드로 써야 하잖아요. 아정당은 8개 카드사의 모든 혜택과 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최대 35만원 현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정당 통해 제휴물 해서 쇼핑하면 인기 사이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